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차가운 바람에 겨울인가 놀랍니다. 추위에 놀라 찾아 입은 패딩은 이른감이 있어 송글송글 땀을 맺게 합니다. 하지만 첫 추위에 쉽게 감기가 들기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과하더라도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차 한잔하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듣고 오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들서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을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감독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무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배.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간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 후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그 길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따랑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든 걸 보았더니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사랑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오늘 부터 이제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지금 0도까지 내려갔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날이 엄청 추워서 네.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고 또 거의 주말에도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진짜 춥구나 따뜻하게 안 입으면 큰일 나겠다. 감기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막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네네. 찬바람 한번 불었다고 확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찬바람에 깜짝 놀라서 옷은 두껍지 않지 바람은 차갑지 하니까 감기에 쉽게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을 잘 보내야지. 아예 추운 때는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차라리 꽁꽁 싸매고 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어설프게 추운 때 그리고 또 어설프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절 바뀌는 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옷을 입고 다녀서 많이들 힘들어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가족들이나? 아, 저희는 온 가족이 한번 감기를 앓고 지나갔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이제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기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감기 걸리고 난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게 옛날에는 감기가 뚝 떨어지면 네. 후유증 없이 그냥 갔는데 이제는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목감기가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목이 좀 많이 불편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가 정말 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딸내미는 거의 매일같이 아침 마스크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마스크도 꼭 하고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마스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기관지 코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서 기관지로 쏙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직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오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도 또 온도가 확 차이가 날 경우에는 마스크를 껴야지만 그거를 좀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건조한 바람이 확 코로 들어가면은 코가 말라버리면서 감기가 쉽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습기 역할도 해주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래도 감기 걸리긴 쉽습니다. 하도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주변에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차 안이나 그러니까 버스 안 같은 데 가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럴 때 참 불안합니다. 이럴 때 꼭 내가 마스크를 챙겨 왔어야 된다는 약간의 좀 내가 실수다. 마스크를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정말 주변에 기침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차에서 타고 있어도 감기 걸린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뭐 안 됐다, 힘들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 마스크 안 했네? 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그 위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누가 기침을 하면은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마스크를 좀 더 가린다든지 좀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넓게 퍼진다는 걸 알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온 가족이 감기가 누가 한 명 걸리면 가족이 다 걸려야지 끝이 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한테 그 기침 예절 그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든가 뭐 그렇게 꼭 마스크를 낀다든가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가 그런 거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한절기에는 감기가 너무너무 잘 걸려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감기 기운이 살짝 들어왔을 때 네. 빨리 감기약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감기가 들어왔어도 좀 쉽게 빨리 나가는데 이 감기가 깊어지면은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그다음에 병원에 와서 링거를 맞아야지만 좀 이렇게 편안해진다든지 막 이렇게 좀 더 강한 약, 항생제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분명히 떠다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감기에 심하게 걸리지 않고 조금 맹맹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지 좀 더 깊이 감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추위가 그러니까 지금 11월 이번 주 금요일 있잖아요. 네네. 금요일이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그 입동이더라고요. 네, 11월 7일이 입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3일 있으면은 입동이에요. 그래서 올 겨울에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옷을 겨울옷 아직 꺼내지 않고 가을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올 겨울도 건강하게 이렇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난 알아요. 그대 안에 오직 한 사람 바로 나란 걸. 떨리는 내 맘을 들킬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그런 나였죠. 겁이 많아 숨기만 했지만 내 사랑을 그대가 부르면 용기 내볼게요. 얼어있던 꽃잎에 그대를 담아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대 내게 오는
네, 지금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입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입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입동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입니다.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입동이라고 하는데요. 태양의 환경이 225도일 때이며 양력으로는 11월 7일 또는 8일 정도 무렵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 10월에 들고요. 서리가 내리는 상강 후 약 15일이 지나서 첫눈이 내리는 소설도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동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기는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이제 겨울철에 그 입동이 되면은 그 입동에는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김장을 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겨울에 먹어야 되는 이제 채소들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예, 겨울 예. 내내는 봄, 여름, 가을에 야채가 풍성한 그런 시기가 없어지고 겨울을 내내는 뭐 아무것도 자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 음식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최고가 김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장을 이제 입동 때부터 담기 시작을 해가지고 쭉 12월 달에는 담는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네. 김장은 정말 이 추위가 있었던 그때부터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게 김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김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배추김치도 담고 무김치도 담고 우리가 이제 뭐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선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잖아요. 젓갈을 넣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맛도 건강도 다 생각해서 굉장히 그 정성스럽게 담는 게 김장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추위가 빨리 오는 북쪽에서부터 김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또 각 지방마다 속에다 넣는 걸 소라고 하는데 그 소가 젓갈과 양념이 굉장히 그 지역마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많이 네. 나는 걸로 남쪽 지방에서는 멸치젓을 많이 넣는데요. 멸치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멸치를 많이 넣고 북부 지방과 중부 지방,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새우젓갈, 조기젓갈 이런 걸 담아서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담는다고 해요. 예, 그리고 충청도는 배추나 물을 통으로 담그는 것이 특징이다. 볼로 그렇군요. 자르는 게 아니라 통으로 이렇게. 어. 예, 그리고 김치 속에 생태나 오징어를 그냥 한 마리째 쑥 그거는 잘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네네네. 제가 보면 이렇게 잘라서 넣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 전라도는 새우젓을 사용해 맵고 짜고 감칠맛 나게 만든다라고 하고 저 멀리 제주도는 식재료가 기해서 간단하고 되도록이면 양념을 적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겨울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김장에는 그 제주도는 큰 그걸 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먹을 게 좀 그래도 있나 보네요. 따뜻해서. 그렇죠. 서울은 이제 그 김장을 그 11월 15일부터 첫 번째 배추가 절임 배추를 보내주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그 보니까 입동 지나고 5일 후부터가 가장 김장이 맛있대요. 근데 저희는 좀 한참 지나서 그 절임 배추를 하다 보니까 11월 15일 첫 번째 날에 김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역에 그 김장소를 넣는 게 다양한데 저는 그냥 그 엄마가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젓갈을 새우젓, 뭐 젓갈 같은 걸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매년 하다 보니까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장김치만 맛있으면은 겨울에 걱정이 없어요. 그걸로 그렇죠.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김치전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뭐 만두도 만들 수기도 하고 김치찌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치가 없으면 걱정이 많지만 김치가 있으면 그나마 한시름을 덜게 되니까 사람들이 김장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도 김장을 11월 15일 날 담근다고 하시니까 예. 이제 그때까지 부지런히 이제 재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입동에는 치개미라고 하는 또 전통 행사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치개미라고. 아니요, 치개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풍속을 치개미라고 한대요. 아, 네. 예, 사실 치개미가 사전적 의미로는 꿩이나 닭이나 예. 쌀인데 실제로는 사또의 밥상에 올릴 반찬으로
그 반찬값으로 받는 뇌물이라는 뜻이래요. 아. 그러니까 치개미를 받아서 사또님 밥상을 차린다. 이렇게 하는데 마을 노인들을 사또처럼 대접하려는 데서 기인한 풍속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병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게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이렇게 아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대접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뭐 소를 잡거나 뭐 돼지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닭 잡거나 꿩 잡는 거였잖아요. 사위가 놀러 와도 씨암탉 잡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사또의 밥상을 올리는 것처럼 꿩이나 닭을 넣는 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거라 그런 걸 해서 어르신들을 대접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전통을 보면은 정말 가족 중심이고 뭐 서로 마을에서 서로를 돕는 거죠. 한 사람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접하는 게 아니라 뭐 네. 마을 노인들을 전체를 이렇게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꿩이나 닭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 도랑탕 잔치라고 했는데요. 네네. 도랑탕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뭔가 느낌이 있나요? 혹시 미꾸라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냇가에 가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뭐 농사, 물이 있는 데 가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도랑에 숨어 있는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서 어르신들한테 대접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라도 어르신들을 몸보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추위가 찾아올 때. 근데 네네. 참 그 지혜롭고 그 현명한 조상님들이 이렇게 지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참 우리나라 어르신들이나 전통을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분들은 참 생각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박애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좋은 전통을 가진 좋은 마음을 가진 조상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점치는 풍속이 있다고 해요. 네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 잘 못 들어봤는데요. 입동복이라고 해서요. 네네. 입동에 농사를 점친대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그 농사를 점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 충청도에서는 입동전 가위보리라는 말이 전해온대요. 그리고 입춘 때는 보리를 뽑아 뿌리가 3개면 보리풍년이 든다고 하고, 예, 뿌리 대신 잎을 보고 점을 치는 풍습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확인을 한 거죠. 이렇게 보리 잎이 가위처럼 2개 나면은 네. 보리풍년이 든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가위 2개가 가위 자르는 것처럼 2개잖아요. 그래서 예, 예. 가위보리 뭐 이렇게 점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 봐요. 되게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네요. 예, 입춘 때는 보리를 뽑아서 보리 이파리가 3개여야 되고 예. 입동 때는 아까 입춘이었잖아요. 봄에는. 근데 네. 입동 전에는 보리 잎이 2개여야 된다. 아, 너무 신기하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입동에는 갈까마귀가 날아온다고 하고 밀양 지역에서는 갈까마귀의 흰 뱃바닥이 보이면 까마귀가 배가 까만 것 같은데 흰색이 보이면 이듬해 목화 농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점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재밌는 아마- 풍속들이 참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막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지나가다 그 택시 위에 복주머니를 보면은 운이 좋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나요? 네, 맞아요. 제가 막 택시를 보는 거예요. 복주머니 지나가나. 막 저도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뭐라도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했던 무나 배추를 말려서 쓰레기를 많이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이제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많아서 겨울철을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데도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입동 때는 진짜 그 저희가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장도 하겠지만 이렇게 또 다양하게 식재료를 또 겨울에 먹을 걸 준비도 하고 하는 게 참 지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날씨점이 있는데 입동에는 농사점과 더불어서 날씨점을 치는 풍속이 있대요. 그래서 예, 예. 제주도에서는 입동날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해 겨울은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러니까 입동날을 중심으로 입동날 날씨가 따뜻해야지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입동 때 날씨를 보아서 그해 겨울 추위를 가늠한다. 근데 되게 전국적으로 입동 날씨가 추우면 그해 겨울이 엄청 춥대요. 몹시 추울 거라고 믿었대요. 아직 며칠 입동이 안 왔으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는 거 보니까 올 겨울은 좀 많이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날 영하만 아니면은 따뜻할 거고 영하면은 춥지 않을까 뭐 이제 그리고 무뿌리를 가지고 점을 또 치기도 한데 점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니까 과학적인 것 같긴 한데 네. 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무뿌리 점은 네. 말 그대로 김장철에 물을 쑥 뽑아가지고 상태를 본대요. 네네. 근데 이제 뿌리가 짧으면은 그해 겨울은 따뜻하대요. 아, 근데 뿌리가 길게 뻗어 있으면 그해 겨울은 춥대요. 이거는 과학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뿌리가 짧으면은 살기가 편하니까 얘가 뿌리를 안 내리는 건데 그해 겨울 추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얘가 살려고 막 뻗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참 지혜도 많으시고 되게 재미있으시네요.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입동에 먹어야 제맛인 전통 음식 혹시 아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추어탕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네. 뭐가 있을까요? 전통 음식은? 근데 팥시루떡을 많이 먹는데요. 아, 우리가 네네. 동지팥죽처럼 그때 팥이 겨울에 나오니까 네네. 이제 그 주수해가지고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맛있는 거를 많이 해 먹었나 봐요. 팥시루떡 그다음에 동지팥죽 뭐 팥으로 거의 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귀신을 쫓아준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좀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팥이 솔직히는 말해서 피를 맑게 하고 몸에 좋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또 많이 먹어서 이제 뭐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면역력을 길러주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안 좋은 기운을 떨칠 때는 붉은 팥을 쓴다 그런 거 많이 먹는다 하는데 겨울 되면은 사람이 좀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춥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물리친다 생각을 하고요. 신선노라고 하는 그 임금에게 올리던 궁중 음식이었는데요. 이것도 그 만들어서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쇠고기를 썰어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생선전이나 간 있잖아요. 예, 예. 소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선 전도 만들어서 넣고 미나리나 파를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해삼 전복을 얹어서 아주 보양식이네요. 이 임금한테 주는 거였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붉은 고추, 쇠고기 완자, 깐 호두, 볶은 은행 뭐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먹는 그 거네요. 그러니까 신선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끓여서 먹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정말 이쁘게 해서 먹는데 뭐 요즘에는 한정식 집에 가면은 조금씩 나오고 그걸 이제 먹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서 파는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추어탕도 많이 먹고 해서 우리가 입동을 잘 지내려고 잘 먹고 건강해서 잘 보내려고 이렇게 했네요. 네. 그럼 김강석의 흐린 가을에 편지를 써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편지를 써.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이제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학교 화장실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은데요. 중고등학교에서 화장실에 휴지가 별로 안 걸려 있다라는 불만을 들었거든요. 혹시 선생님 들어본 적 있나요? 아,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예, 예. 누구한테 들어봤나요? 아,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찾아보고 들어보신 네네네네. 거예요? 아, 선생님 얘기 못 들었구나. 네, 학교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고등학교 재학생인데 저희 학교는 휴지가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네요. 이제 선생님 이게 중요한 게요. 저는 지금 이제 찾아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집 꼬마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화장지를 채우는데 2주에 한 번씩 채운대요. 아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화장지를 채우면 그럼 일주일은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 건데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애들이 휴지를 함부로 쓰고 가져갈 수도 있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네네. 하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찾아봤더니 전국적으로 다 그러네요. 지금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경기도 전라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학교마다 이게 휴지가 없대요. 네,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10년이 넘고 2011년, 2010년, 2016년도에도 어디 연합뉴스에 보니까 휴지도 없는 학교 화장실 그 많은 교육 예산 다 어디로라고 이렇게 이제 아니, 근데 왜 나왔는데요.
왜 학교에 휴지를 안 줄까요, 선생님?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건 인천인데 23개교 미비치 칸마다 놓은 학교는 거의 12%에 불과 100%에서 10% 정도 많이 놓고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장난 낭비가 심해 각자 준비하라고 한다는데 학부모인 선생님 이해 가세요? 아니요, 이해 안 가네요, 진짜. 아니 학교 갈 때 휴지를 챙겨서 보내시나요? 아니요, 안 갖고 다니는데 큰일 났네요. 갖고 보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참 걱정했을 것 같네요. 충격이죠. 보니까요. 왜냐? 예, 선생님 그 학교의 화장실에 휴지를 배치 안 해주시는데 교육청에 신고해도 되나요?라고 학생이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아유, 진짜 너무 그렇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리고 또 학부모님이 학교에 건의를 했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생이 많은 반에 2주에 한 번 휴지를 3개를 준대. 2주에 휴지 3개를. 그러면 5일 정도 다른 반에 휴지를 빌렸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지 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공중 화장실에는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갖다 그러니까요. 놓으면서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급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네. 급할 때 휴지 챙겨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집에서도 안 챙겨가고 당연히 공중 화장실 할 때도 안 챙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수업하다가 얼마나 급해요. 선생님 눈치도 보이고 쉬는 시간 딱 10분 안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는데 또 중간에 수업 중에도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그 휴지 어디서 구해오냐고. 그니까요.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교무실 가서 얻어오나요? 정말. 근데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네네네. 2주에 한 번씩 신청을 하면은 2주에 한 번씩 걸어주는데 이 학교에서는요. 우리 네.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죠. 네네. 그 학교에서는 여중인데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 걸어주는데 한 주는 그냥 없이 산대요. 미치겠다. 아우, 선생님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충격이죠. 충격인데요.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데 정말 2011년부터 그 중고등학교에 화장실 휴지가 90% 이상 없었대요. 지금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선생님. 없는 거예요. 없는데 2024년에도 없고 현재 2026년에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와,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이들한테 우유 안 주는 것도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화장지 없는 거는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네요. 왜 공중 화장실 전철역에는 휴지를 주고 왜 학생 초중고 학교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을 한 것도 있네요. 2024년에. 와, 정말 이건 너무 심하다. 무슨 예산을 아끼는 건 아끼지만 왜 학교에 애들이 화장실에 휴지가 없이 다녀야 되는지 참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학교 화장실에 비데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네. 비데가 중요하겠습니까? 화장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되게 그 인권을 무시한 거네요, 선생님. 아이들 인권을 찾아주겠다. 사람도 아니지 뭐로 닦으라는 거야. 나 그러니까 진짜 손으로 닦으라는 얘기인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할 수 없네요. 아니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아니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화장실 급하게 갔는데 휴지가 없을 때 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게 또 농담식으로 농담이었죠, 그거는. 나오는데 이거는 학교 학생들이 수백 명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갔는데 이거는 뭐 수용소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화장지가 없는 게 학교에 이해가 가냐, 급식이 맛이 없거나 너무 미비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가장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해야 되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것도 너무 심각한 충격이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애들이 그렇잖아도 변비가 생길 텐데 네네. 눈치 보고 하루 종일 거의 오래 있잖아요. 네네.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 화장실도 못 가지 뭐. 정말 와, 진짜 대박인데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가 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충격받았고, 요새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준다나?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얘기해가지고 좀 가능하면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좀 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저도 가봤거든요. 네네. 없어요. 화장실은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행사가 화장실 있어서 깨끗하면 뭐 갔는데, 할게요? 휴지가 행사가 없는데. 있어서 가봤는데 휴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이거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요? 진짜 너무 심한데요. 이게 매년 바뀌지 않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게 뉴스에 다 나와 있네요. 차라리 공중 화장실 거 전부 다 학교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휴지 사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참. 진짜 너무 심하네요. 아니 애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교도 없는 데가 있네요. 네, 초등학생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휴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큰 거를 들고 롤 엄청 큰 휴지잖아요. 네. 그걸 들고 어디 가냐고. 이거 가지고 뭐 집에 가서 쓴다고 가져가냐고. 그니까요. 집에 가서 쓸 정도로 어려우면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좀 도와야 되는 거고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뭐 아이들 급식을 친환경으로 하신다 하시고 뭐 아이들 뭐 우유 급식을 아이들이 잘 안 먹어서 안 준다 하시는데 근데 화장실은 왜 휴지를 치우는 건가요? 근데 친환경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친환경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못 먹으니까 친환경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안 해도 돼요. 거기서 학교에서 유기농 먹고 밖에서 유기농 못 먹으면 똑같으니까 네네. 이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좋은 그 좀 가격은 좀 저렴해도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거를 뭐 우리가 뭐 아이들이 삼겹살 먹을 거 아니잖아요. 앞다리살, 뒷다리살은 저렴한 거 알잖아요. 그 고기 중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 식이라도 하는 거 해도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 그런 걸로 불만 없거든요. 그렇죠. 돼지고기 뭐 뒷다리 갈아가지고서 먹어도 되고 뭐 재료만 좀 바꾼다면 가격은 많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화장지는 넣어줘야죠. 다른 거는 뭐 저렇게 바꾸면 되지만 이 화장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갖다가 그 몇 년째 보통 2011년부터 10년이 넘었고 10년이 넘고 2016년이니까 26년이니까 16년이 지난 이 긴 세월 동안에 왜 휴지를 안 넣어놓는지 이유를 못 하겠는데요.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안 나온 데가 없어요. 2016년도 연합뉴스 나왔죠. 서울신문 2017년도에 나왔죠. 오마이뉴스 2021년 나왔죠. 뭐 2023년도에 네이트 뉴스에 나왔죠. 뭐 한국일보에서도 나왔고 2015년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화장지를 입으로 먹나요? 왜 그럴까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버리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럴까? 아, 정말 너무 심하네요. 그거는. 와, 진짜 충격인데요. 네, 그리고 뭐 아니 가정에서는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게 비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뭐 수업하다 말고 지하철로 뛰어갈 수도 없는 거고 공중 화장실 갈 수도 없는 건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장난치려고 화장지를 통째로 변기에 넣는다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휴지를 갖다 밖에다가 걸어서 그렇죠. 화장실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다 걸어서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선생님도 볼 수 있고 누가 볼 수 있는데 휴지가 필요한 사람 뜯어갈 수 있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면은 교실 교실 문 밖이든지 뭐 그러니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을 때를 해놔서 화장지 필요한 사람 쓰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생용품 같은 거는 사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시죠? 네네 말이 안 충격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없는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얻어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수업 중에 얻어쓰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 저 화장지가 없어서 화장실 가는데 좀 화장지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 방송을 듣는 그 교육 관련되신 모든 분들이 꼭 좀 관심을 갖고 왜 학교에 화장지가 없는지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지 꼭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깊이 생각을 하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뭐 진짜 많은 시민 단체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들어 먹히질 않는데 누가 이거를 관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게 개선될 때까지 방송을 좀 해볼까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이게 개선될 때까지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해보고 아이들 학교들이 변화가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일이 또 있다니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아이들에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말이 좀 잘 안 나오죠. 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거는요.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투표권이 있으면은 화장지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몇만 표자 몇십만 표가 한 학교만 해도 300표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이 꼬맹이들이 뭐가 힘도 없고요. 솔직히 대우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관련된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학생들 스스로가 뽑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뭐 관련된 교육감을 뽑을 때는 학생들도 뽑게 만든다면 뭐 초등학생까지는 아니지만 중고등학생이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선생님, 중고등학교? 학교가 애들이 아침에 네. 그 8시에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면 네. 집에 오면 3, 4시쯤에 끝나서 오는데 그 긴 시간에 화장실을 한두 번 갈까요? 근데 어떻게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게 너무 그냥 심각하네요. 밤에 야자하는 애들은 어떡할 거고 참 생각을 하면 너무 심각한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심하죠.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다 있는데 그쵸? 그거를 참아내면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대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쓰럽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밖에 너무 안 안쓰럽겠네요. 나오고, 예. 이거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거를 정말 제대로 그 주지 않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 뭐 휴지가 없었을 때잖아요. 없었고 그다음에 뭐 겨우 뭐 그 또 사서 쓰기도 하는 데가 있으면 다행인데 사지도 못해요. 일반적으로 매점이 없는 학교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참 아이들이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되게 생리적인 게 불편한 상태에서 뭐 어떤 공부를 할지 참 그러네요. 참 고민입니다. 네. 이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전 지역 네. 아니면은 어떤 구 전 지역을 확인해서 어떤 학교는 배치가 돼 있고 어떤 학교는 배치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어떤 학교는 왜 배치가 돼 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왜 이 학교는 안 배치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말씀 나누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로 우리 동네 노래자랑을 진행했었잖아요. 네. 청년동과 충현동에서 첫 1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대문 FM 그리고 K K파라 K라파요. K라파군요. K라파 천충사랑인 저희 방송 하는 데서 함께 우리 동네 주민 노래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천연 충현동 우리가 천충사랑이니 천연 충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천연동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저희가 그 천연옹달샘에서 했는데요.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노래도 불렀고요. 또 그 다양하게 선물도 준비해서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골고루 선물도 나눠드렸고요. 또 재밌게 그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우리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이고 또 다음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대문구에 있는 그 동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는 첫 회를 했지만 다음 2회 때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가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반 이상이었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잘 하고 겨우 넘어왔다. 겨우 한 걸음 뛰어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거를 필두로 해서 좀 더 이제 큰 걸음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더 좀 알차게 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그 노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입동이잖아요.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면역력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남인수의 무정열차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차는 가자고 소리소리 기적소리 우는데 옷소매 잡고서 그님은 몸부림을 치는구나. 정두고 어이가리 해처로운 이별길 낙동강 급이 물새 마른다. 눈물 어린 경부선
가슴에 눈물 서린 눈물 고일 때 새파란 시그널 불빛도 애처로운 이 한밤아 마지막 인사마저 목이 미어 못할 때 쌍가닥 철길 위에 밤비만 졌네 울고 가는 경부선